여러분 안녕하세요. 친환미국 약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몰고 다니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결핍되면 뼈 건강, 면역력, 심지어 줄기세포 기능까지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챙겨야 할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비타민 D 만 IU 같은 고용량을 매일 섭취하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건강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하루 4000 IU처럼 전문가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 이런 최대 허용량조차도 매일 먹으면 위험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비타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혼란을 끝내기 위해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들만 기반으로 비타민 D의 진실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섭취 플랜을 세우실 수 있도록 명쾌한 기준을 제시해드릴게요. 비타민 D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햇빛입니다. 비타민 D가 햇빛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가 햇빛을 쬐면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매일 햇빛을 10분에서 15분쯤 쬐는 방법이 피부암 발생 위험 때문에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팔, 다리, 얼굴 부위를 매일 계속적으로 햇빛에 쬐이면 자외선 노출이 누적이 되면서 피부 손상과 피부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블락을 바르고 햇빛을 쬐면 피부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D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UVB 자외선을 받아야 합성이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바로 이 UVB를 막아버리거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SPF 15 이상의 선블락만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이 95에서 99%까지 억제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피부과학회는 햇빛보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비타민 D를 챙기자, 이걸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하면 대부분 뼈 건강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이 면역계 조절부터 유전자 발현, 또 줄기세포 활성화, 심지어 텔로미어 보호까지 관여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많이들 모르세요. 비타민 D와 노화 억제에 관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의 바이탈 임상시험 하위 분석에서 하루 2000 IU의 비타민 D를 4년 동안 복용한 사람들은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비타민 D 투약 없이 지낸 사람보다 약 3년 정도 느렸던 셈이죠. 물론 이건 텔로미어 기준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마개 같은 구조인데 이게 짧아질수록 세포가 늙고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이 텔로미어를 지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 D가 활성 형태인 칼시트라이올로 전환이 되면 면역세포의 비타민 D 수용체에 작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분비는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의 분비를 늘려서 우리 몸의 이 면역체계 균형을 맞추고 전반적인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비타민 D는 줄기세포의 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 자랄 수 있을지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어떤 길로 갈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핵심 인자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피부세포로 갈지 면역세포로 갈지 혹은 뼈세포로 갈지 이 비타민 D가 방향을 잡아주면서 세포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이죠. 요약하자면 비타민 D는 단순한 뼈 건강 비타민이 아니라 조직의 재생과 면역 조절, 심지어 노화 억제까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조율하는 핵심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일반적인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하루 600에서 800 IU 정도가 비타민 D 기본 권장량이고, 이 정도 양은 어디까지나 결핍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노화를 늦추고 텔로미어도 지키고 면역력까지 강화하려면 조금 더 많은 용량의 적극적인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25년에 발표된 바이탈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하루 2000 IU의 비타민 D를 4년 동안 꾸준히 복용했어요. 그 결과 백혈구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유의미하게 늦춰졌고요. 이것은 생물학적 노화가 약 3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때 사용된 이 2000 IU 용량이 노화 억제 효과를 나타낸 동시에 안전한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립의학원과 한국식약처는 성인의 비타민 D 하루 최대 섭취량을 4000 IU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로 섭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타민 D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고칼슘 혈증입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메스꺼움, 근육 경련, 또 심할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장 독성입니다. 과잉 칼슘이 신장에 축적이 되면 결석이 생기거나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고용량을 장기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비타민 D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 D는 단독으로 먹기보다 비타민 K2와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 K2가 칼슘을 꼭 필요한 자리로 옮겨줍니다. 혈관이나 혈액속이 아닌 뼈나 치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고칼슘 혈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미국 국립의학원에서 정한 비타민 D의 최대 섭취량은 하루 4000 IU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안전한 용량으로 성인 기준 1000에서 2000 IU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K2를 추가해주면 비타민 D 독성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제품이 괜찮아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비타민 D는 매일 챙기는 거니까 이왕이면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유기농 제품이면 더 좋겠죠? 뉴트리코어 유기농 비타민 D3 제품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합성 부영제 없이 제조된 비타민 D3이고요. 1000 IU와 2000 IU 이 두 가지 용량 중에서 자기 필요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이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비타민 K2와 함께 복용하는 게 더 안전한 조합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 제품에는 K2도 함께 들어있어서 기본적인 밸런스를 갖춘 제품이에요. 다만 비타민 D를 장기 복용하시거나 또 칼슘 보충제도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K2의 섭취량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뉴트리코어 비타민 K2 제품과 함께 병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 세포 재생, 또 노화 억제까지 폭넓게 관여하는 우리 생존과 건강 수명의 핵심 조절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서 먹는 것이 현명한 비타민 D 활용법이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이라는 점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